존TV 1787회 경북 문화관광권 콘텐츠 활용 전시로 강복 어둠을 걷어낸 빛을 8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4부로 이루어졌는데 1부는 칼을 든 선비 죽음으로 지킨 을이라는 주제입니다. 19세기 말 일본의 야욕에 앞서 1984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어병을 일으킨 곳은 경북 지역이었다. 이만도, 건세연, 김도하, 김도현 등의 유림이 중심이 되어 시작된 의병 항쟁은 평민어병장의 등장, 전국연합어병이라 할 수 있는 13도 창의군 등의 활약으로 더욱 거세졌지만 일본의 대대적인 무력 탄압에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일본의 강제적 지배에 맞서 목숨을 끊음으로써 더욱 강력한 저항의 의지를 보여준 자정순국자들도 나타났다. 이건석을 시작으로 김순남, 이만도, 이정은, 유도발 등 경북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자정순국자를 배출하였다. 이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이상룡의 압록강을 건너며라는 시를 만나보겠습니다. 이것은 1911년 1월 27일에 압록강을 건너며 지은 시입니다. 칼끝보다도 날카로운 저 삭풍이 내 살을 인정 없이 도려내네. 살 도려내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애 끊어지니 어찌 슬프지 않으랴. 기름진 옥토로 이루어진 삼천리, 거기에서 살아가는 인구 2천만, 즐거운 낙토 우리 부모의 나라를 지금은 그 누가 차지해 버렸는가. 나의 발과 집을 밭과 집을 벌써 빼앗아 갔고 다시 내 처자마저 넘보나니 차라리 내 목이 베일지언정 무릎 꿇어 종이 되지 않으리라. 집을 나선 지 채 한 달이 못 되어서 벌써 압록강을 건너 버렸네. 누구를 위해 머뭇하랴. 돌아보지 않고 호연히 나가리라. 전시 작품은 이병대장 건세연의 경문이 있는데, 성대 건세연은 안동에서 항일 어병부대를 전개한 어병장으로 1895년 을미사병과 단발령을 계기로 일어난 안동어진의 일대 대장으로 활약했습니다. 또 처감선생 별집은 처감 김도하의 정제 유치명어문인으로 1895년 일어났던 안동어진의 2대 대장으로 활약했고, 처감선생 별집은 원집과 속집을 발간한 후 저자의 누락된 저술을 보충해서 펴낸 것이다. 또한 청구일기는 을미 이병 당시 안동 지역의 의병장이었던 향산 이만도가 1910년 나라의 국권을 빼앗긴 후 단식으로 목숨을 끊는 자정순국의 과정을 기록한 것이고, 벽산 문집은 벽산 김도현은 영양 출신으로 1895년 을미사변 직후 어병을 일으켰으며 다른 부대가 모든 해산한 1896년 10월 이후까지 항전했다. 벽산 문집 부록에 실린 도해일기는 김도현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1914년 영해 간어대 앞바다에서 유서와 절명시를 남기고 투신하여 세상을 떠났다. 벽산 김도현의 절명시를 보겠습니다. 500년 왕조 말에 나의 태어나서
붉고 붉은 의분의 피 가슴에 가득하다. 국모가 시해되고 그 뒤에 19년간 머리와 수염 늙어 가을설이 다 되었다. 나라망의 피눈물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어버이 서가하사 마음 더욱 병들었다. 내 고향 푸른 산에 홀로 서서 생각하니 100가지 계책 중에 내쓸 방법 하나 없다. 할 수 없다. 넓은 만리 바다를 찾아가자. 새 양기 돌아오는 동짓날 초 1회에 희고도 흰 바다 그 깊이 천장이니 이 한 몸 간직하기 넉넉하고 남겠네. 2부는 조국을 위해 걷다. 독립의 발자취라는 주제입니다. 일제의 강제적인 통치 아래 우리 민족은 독립을 향한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신학문을 교육해 독립운동을 이어나갈 인재들을 키우고 경제적인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했다.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보내 식민지배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렸고 어열투쟁을 통해 독립을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 독립을 위한 노력은 국내를 넘어 나라 밖에서도 이어졌다. 국외로 망명하여 새로운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였고 그곳에서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이리하여 망명 생활에는 많은 여성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었다. 전시 작품으로서는 금년보상회 취지서가 있는데 이는 1907년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다. 남자는 담배를 끊고 여자는 비녀와 가락지 등을 내놓으며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국채보상운동은 민족정신을 크게 높여주었으며 이후 전개되는 민족 경제운동의 시초가 되었다. 안동 대한협회 취지서도 전시됐는데 이 문서는 1909년 대한협회 안동지회의 발기 취지문이다. 대한협회 안동지회는 신분, 지위, 연령 등에 관계없이 회원을 받아들였으며 교육과 생산을 늘리고 산업을 일으키는 식산흥업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흑산기사도 있는데 흑산기사는 1919년 성주지역 유학자인 해당 장석영이 활동한 내용을 기록한 일기다. 이 책에는 그가 참여한 성주의 만세운동과 파리 장서로 인한 투어, 석방 등의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흑산은 오랑캐를 죽이는 산이라는 뜻으로 장석영의 반일 감정이 반영되어 있다. 남자현의 유언을 보겠습니다. 첫째, 가족 가운데 하나는 나라에 바칠 것. 둘째, 유산 중 200원은 독립 축하금으로 쓸 것. 셋째, 몸보다 정신이다. 독립은 정신이다. 아들아, 나는 너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조선의 딸이기도 하다라고 유언을 했다. 여기 전시된 작품으로는 본통가가 있는데 서간도로 망명한 안동 출신 백화 김대락은 독립운동을 위한 기지를 마련하고 이주 한인들의 안정과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분통가는 나라를 잃은 분통한 심경을 써내려간 가사로 국문으로 작성했다. 최후엄은 백농 이동하가 안동에 보문어숙을 설립하여 교육부구운동을 전개하는 데 앞장선 인물로 교남교육회, 대동청년당 등에서 활용했다. 1911년 안동을 떠나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군 양성을 비롯한 교육활동에 전념했으며 중국 간도지방을 중심으로 항일투쟁을 벌이기도 했는데 최후엄은 나라를 걱정하는 이동화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다. 여자기행은 해당 장석영이 1912년 1월 19일 칠곡을 출발해서 4월 29일 귀가할 때까지 만주와 시베리아 일대를 순회한 견문록으로 독립운동에 적합한 지역을
물색하고 이주 한인들의 실상을 기록한 귀중한 독립운동 사료다. 3부는 민족의 외침 대한민국을 세우다는 주제로 1910년 국권을 잃어버린 후 일본에 대한 항일의식은 더욱 고조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19년 3.1 만세운동이 서울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경북지역의 만세운동은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일제 식민 통치 기관을 파괴하는 등의 격렬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3.1 만세운동은 강복을 향한 우리 민족의 뜨거운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3.1 만세운동 이후 새로운 국가와 정부를 세워 이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1919년 9월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5년 강복 때까지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 당시 이상용, 남형우, 김창숙, 김응섭 등의 경북인들이 임시정부 활동에 참여를 했다. 이 전시품으로는 우성록이 있는데 1919년 안동과 그 주변 지역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을 기록한 농포 유영희의 일기로 1909년부터 약 50여 년간 작성한 기록 중의 일부이다. 조고 일고도 있는데 이것은 위암 김정섭이 1920년부터 1934년까지 작성한 일기로 이 기록에는 당시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가 꺾이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해창문집은 해창 송기식이 1908년 협동학교를 설립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이후 공약서숙을 채워서 후학을 양성했는데 1919년 3월 18일 안동에서 제자 친지들과 함께 안동지역 만세운동 대회를 선거했었으나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가 2년형을 선고받아 안동과 대구를 거쳐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해창문집에 수록된 그의 시는 독립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회당 부군 유묵도 성주장날 만세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대구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장석영이 4월 25일 아들에게 보낸 옥중 편지이다. 우리 임시정부 1947년 서울 광창각에서 발행된 우리 임시정부는 강복군 대위 윤재현이 임시정부 선전부장이었던 엄항섭의 부탁을 받고 저술한 책이다. 이 책은 총 25편으로 나누어 있으며 김구와 김규식의 상반신 사진, 중국 상하이와 충칭에 위치했던 임시정부 청사의 모습 등이 담겨 있다. 77년 해고록, 옥중엄, 동전 김응섭이 중국 상하이에서 발간한 영문법 대전 위에 독립운동에 대해 헌신한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며 쓴 회고록이다. 그는 일점강점기 파리장수운동에 참여했고 이후 중국으로 건너가 임시정부 법무차장, 서로군주영서 법무사장 등을 역임했다. 4부는 다시 찾은 빛 그날의 감격을 주제로 했는데 일본의 제국주의 통치 아래 국권을 잃은 우리는 가만히 숨죽여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다. 조국의 강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 노력하였다. 그들의 피와 땀, 눈물이 더해져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강복을 맞았다. 기나긴 암흑을 걷어내고 찬란한 빛을 회복한 것이다. 여기에 전시된 작품은 강복 화갑가가 있는데 강복 60주년을 맞아 이휘가 지은 내방 가사이고 자주 독립 호소문이 있는데 1947년 3.1절을 맞아 영덕 축산경찰지세에서 포고한 호소문으로 자지 독립을 위해서 노동대중에게 소작쟁이, 공출방해 등 파괴행위 삼가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그 외에도 태극기가 3점 있는데 다양한 재질에 그려져 있으며 1949년 국기제작법 고시 이전에 만들어져서 크기나 사계의 위치, 가로 세로 비율이 현재의 태극기가 조금씩 다른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이육사의 광야가 있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딱 우는 소리 들렸으라.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날릴 때도 차마 이곳은 범하지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관한 노래의 시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호윤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